네,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1번에서는 지역경찰관서장이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순찰팀장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지문의 뜻이 순찰팀장은 지역경찰관서장에서 제외된다. 알아두십시오. 저기 순찰팀장까지 포함하면 지역경찰 관리자죠, 관리자. 근데 이것은 이제 공제의 기본서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고요. 공제의 기본서에는 지역경찰 관서장이 지구대장 파출소장이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순찰팀장은 제외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저기 그 지역경찰 그 규칙을 보면 지역경찰 관서장의 임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찰팀장의 임무가 있죠. 근데 지역경찰 관서장의 임무가 분홍재관입니다. 분홍재관이에요. 그래서 분석, 대책, 수립, 네, 홍보, 협력 치안, 그다음에 재반사항, 지휘 감독, 관리인데 뭘 관리하느냐, 뭐 저 장비, 예산, 시설, 시설 장비 예산의 관리, 이 분홍재관이 관서장의 임무고요. 나머지가 이제 순찰팀장한테 갑니다. 그래서 순찰팀장한테 뭐가 가 있냐면, 자 거기 그 3번 보시면요,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 치안 활동은 지역경찰 관서장의 직무로 맞아요. 그리고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지정, 그리고 지휘 감독, 이것이 순찰팀장이에요. 그래서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가 일단 여기 규칙상으로 관서장이 아니라 순찰팀장이다라는 것을 좀 유심히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4번이 틀렸는데요.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와 보고 전파, 이것은 이제 순찰 근무가 맞는데 그 뒤에 이제 비상 및 작전 사태 등 발생 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는 지역 경찰의 근무 중 순찰 근무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경계 근무죠. 그래서 뒤쪽이 순찰 근무가 아니라 경계 근무입니다. 그래서 이 저 규칙상 지역 경찰의 근무는 이제 행상 순경 대기죠. 그래서 저기 행정, 상황, 순찰, 경계, 대기,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이제 저기 이 대기가 10분 이내 출동 가능한 상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분 이내. 그 다음에 총괄해서 112 순찰, 야간 순찰, 경계 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12 야간 경계 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왜냐? 112 순찰 차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 근무다 차 뺏기면 안 되니까. 야간 순찰 혼자 돌다가 이제 생명의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경계 근무는 결국 뭐 실패해서는 안 되는 근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112 야간 경계 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22번 직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2, 3, 4가 틀렸는데요. 자, 2번 직결 심판 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합니다. 원래 이제 공개 법정이 원칙이죠. 그래서 공개 법정 원칙입니다. 다만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왜냐? 기소권자가 이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외 장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3번은 4번하고 이제 4번하고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3번 보시면 경찰서장은 판사가 직결 심판 청구 기각을 하거나 뭐 쭉쭉쭉 할 때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청구 기각은 빼야 됩니다.
청구기각은 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청구기각과 공소기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판사가 직결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검장 또는 지청의 장한테 송치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뭔 말이냐면, 자, 청구 기각은 이 판사가 보니까 이게 이 정상적인 기소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대. 한마디로 즉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야 라고 할 때 청구 기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은 즉시 지체 없이 지검장 또는 지청장한테 송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청구 기각입니다. 공소 기각은 형식적인 사항을 누락했을 때 이 판사가 이 처벌해달라고 하는 직결심판 청구에 대해서 노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찰서장이 다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무죄 면소 판결과 똑같이. 그래서 이 청구 기각과 공소 기각을 구분하셔야 된다. 청구 기각은 성격상 직결 심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정식의 기소 절차를 밟아서 와라 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청구 기각을 하면 지검장 지청장한테 지체 없이 송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소 기각은 처벌해달라고 즉심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한 거예요. 노한 거기 때문에 이 경찰서장은 노하면 그냥 끝내버려도 되고, 아니면 정식 재판 청구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개를 좀 유심히 구분해 주시고요. 자, 23번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청소년 보호법이 큰 줄거리가 뭐냐면요, 청소년 보호법의 큰 줄거리가 청소년 유해 행위를 규정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청소년 유해 업소를 규정했죠. 그래서 청소년 유해 업소에는 고용과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가 있고 그냥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만 그냥 금지되는 업소는 청티, 숙모기, 호속합의, 만피우고요. 제가 여러분 저기 이제 제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조금 뭐 짜증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헷갈리지 않으시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청소년 게임장으로 시작합니다. 청소년 게임장은 출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금지 업소고요. 청티, 숙모기, 호속합의, 만피우. 청티입은 숙모가 호소하는 값이 만피에, 그래서 10,000원만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청티입은 숙모가 10,000원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용 금지 업소고, 청소년 게임장으로 시작하니까 출입은 되니까 고용 금지 업소고요. 고용 출입 금지 업소는 일복사단, 전장성, 노무부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 다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업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 게임장이 성인 게임장이잖아요. 성인 게임장에는 청소년 고용 출입이 다 금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맨 앞자리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업소를 규정한 것이고요. 또 하나가 청소년 유해 행위를 규정해놨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접음, 장구학, 풍유차예요. 자, 그래서 성접음, 성적 접대 행위, 유흥 접객 행위, 음란 행위 다 청소년한테 시키는 겁니다. 음란 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애 기형을 기형, 이 청소년이 이 기형인 거죠. 뭐 팔이 하나 없다거나 뭐 이런 장애나 기형을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하게 하는 행위, 학대하는 행위, 혼숙 등 풍기문란하게 하는 행위, 그다음에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 그다음에 차 배달을 시키는 행위예요.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이 성하고 접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적 접대예요. 유흥 접객입니다. 이건 이제 술만 따라줘도 유흥 접객이죠. 그러나 성적 접대, 성적으로 접대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 몸을 팔게 하는 거죠. 성적 접대, 유흥 접객 구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차가
이 차 판매하는 데가 이제 다방이잖아요. 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차 배달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외부에 차 배달을 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확실히 좀 구분을 해주세요. 외부에 차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차 배달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처벌 규정이 이게 강한 순서대로예요. 강한 순서대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3년 이하,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 이것은 5년 이하. 이것은 10년 이하입니다. 다만 성적 접대 행위는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건 따로 뽑아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여기까지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 행위가 성접음, 장구학, 풍유차인데 이게 크게 처벌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중한 행위 순서다. 거기까지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23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주로 차 종류를 조립 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방이죠.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차배달을 외부에 차배달을 시키는 행위를 청소년 유해 행위로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자 24번 다음 리드 테크닉을 활용한 신문 기법의 순서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틀렸는데요. 자 리드 테크닉은요 기본적으로 이 새끼가 범인이 틀림없어 이때 이제 하는 기법입니다. 근데 2번 1단계인 직접적 대면에서는 수사관이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면 안 된다.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 새끼야 네가 범인이야 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기를 죽이면서 시작하는 것이 왜냐 이 리드 기법은 범인이 확실할 때 그때 이제 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알려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저는 이 리드 이제 9단계 이 기법을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대화부, 방관, 우선 셌어. 그러니까 뭐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 다 한 관, 두 관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관, 두 관 이렇게 세는 것을 대화부, 반관, 우선 셌어.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외웠습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 리드 기법 관련해서 스트레스 반응 5단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분우부 거수인데 스트레스 반응 5단계가 분우부 거수예요. 그래서 뭐 분노, 우울, 부인, 거래, 수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 그냥 이렇게 그 뭐 인형 있지 않습니까? 번호 인형 있잖아요. 번호 그냥 그걸 따라서 그냥 번호보 거수, 번호보 손들어, 번호보 거수, 번호보 거수, 번호보 거수 하니까 번호보니까 이 분이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번호보. 저는 하여튼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번호보 손들어, 번호 손들어, 번호보 거수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 유류품 수사 시 차관점 중 동일성, 기회성과 연관되는 것을 발견해. 이 유류품 수사 시 차관점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일단 이거를 좀 외워 주시고 시작해야 됩니다. 동행, 연인, 전시, 회장. 이게 뭐 말이냐면 연인하고 함께 전시회장 간 거예요. 그래서 동행, 연인, 전시회장입니다. 그래서 자 동일성, 관련성, 완전성, 기회성이에요. 근데 자 지금 유류품을 말하는 거예요. 유류품 수사할 때 차관점입니다. 근데 자 동일성은 유류품이 범행과의 관련성을 말합니다.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련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성은 연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성은 유류품과 이 범행 시와의 관계다. 기회성은 회장이잖아요. 이 유류품과 범행 현장
현장과의 관계입니다. 일단 이걸 좀 외워두고 시작하십시오. 이거 그래서 동행 연인 전시회장, 동행 연인 전시회장 먼저 외워두고 시작하시고, 근데 그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냐면, 자, 동일성은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련성이에요. 한마디로 그 유류품이 그 범행에 사용됐나, 사용된 것이 맞나,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성은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 유류품이 그 범인 것이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완전성은 유류품과 범행 시와의 관계인데, 그 유류품이 범행 시, 그 범행했을 때 그때의 성질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칼이 있다면 그 칼에 피가 묻었다면 그 피를, 이제 피 묻은 칼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칼로 몸 안을 찔러 가지고 비틀다 보면 뼈에 걸려 가지고 칼이 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휘어졌으면 휘어진 채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류품이 범행했을 때의 그때의 그 성질,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가,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회성은 유류품과 범행 현장과의 관계인데,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범행 현장과의 관계, 범인이 그 유류품을 그 범행 현장에 떨어뜨릴 만한 그 기회가 있었는가, 범인이 그 유류품을 범행 현장에 떨어뜨릴 만한 기회가 있었는가, 그것이 이제 이 기회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행 연인 전시회장 먼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뜻을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 범인이 범행 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분에 있었을 것, 그래야 그 유류품을 거기다 떨어뜨리는 거죠. 범행 장소에, 범행 현장에 범인이 그 유류품을 떨어뜨릴 수 있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성이에요. 기억이 기회성입니다. 니은, 유류품이 범행 때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시 범행 때와 같은 성질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가, 그래서 완전성이고요. 자, 디귿,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어야죠.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어야 유류품을 떨어뜨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귿이 기회성이에요. 이 범인 관련성이 아니라 기회성입니다. 기회성. 이 관련성, 연인 관련성은 그 유류품이 범인 것이 맞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아니라 기회성입니다. 그 범인이 현장에 가야, 그래야 현장에 유류품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회장, 기회성, 범행 장소. 그래서 범행 장소에 범인이 떨어뜨릴 기회가 있었는가, 그 말은 곧 현장에 갈 수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현장에 갈 수 있었느냐, 기회성입니다. 리을, 물건의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이게 동일성이에요. 동일성. 그래서 동행, 범행과의 관련이지 않습니까? 범행과의 관계가 이 동일성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의 존재의 경과, 한마디로 이겁니다. 뭐 범행 현장에 떨어뜨려져 있었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 집 아니라고 하더라도 칼이 뭐 범행 현장은 안방인데 뭐 저쪽 애기 방에서 칼이 나왔다, 그리고 그 애기도 뭐 다친 것도 없고, 뭐 그러면 이게 범행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의 존재의 경과,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져 있었고, 범행 장소 뭐 바로 옆에 어디에 떨어져 있었고, 거기서 수거할 때 어떤 형태로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존재의 경과, 존재의 경과가 곧 범행과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의 경과, 범행을 두고 생각했을 때 존재의 경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이게 연인, 이 범인과의 관계죠. 그죠? 그 유류품이 범인 것이 맞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성이고요. 비읍, 흉기 등의 경우 상해 부위와 합치될 것, 범행과의 관계죠. 범행, 칼로 찔려서, 예리한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칼이 발견했어. 근데 그 칼이
뭐 칼날이 막 다 무뎌져가지고 막 삐뚤빼뚤해. 그러면 아니 그 칼이 쓰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범행에 쓰인 유리품이 맞느냐? 그 말이 곧 칼이 있었다면 그 칼이 상해 부위와 합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성입니다. 비읍은. 그렇게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뭐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자 26번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자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가폭이 있고요. 하나가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가폭이 있고 이제 아학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똑같은 구조죠. 그래서 자 먼저 도착해서 급박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응급조치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임시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사경이 긴급 임시조치를 합니다.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입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사태가 해결이 안 될 때 긴급 임시조치를 기다려서는 안 될 때 그때 이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의 수단이 뭐가 있냐면 제보해통, 격백통, 격백통 요구. 여기는 재격보해, 격백통, 격백통 친교 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외워주시면 뭐 되는데, 자 이게 저기 재지분리 수사,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그 다음에 저기 통보인데 이게 뭐냐면 이 피해자에게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격백통은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시설 접근금지. 그 다음에 격백통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양시설 인도, 그 다음에 구치소, 그 다음에 아동학대는 제지, 그 다음에 이제 격리, 그 다음에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격백통은 똑같고요. 격리,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 네, 격백통 똑같고, 친권 상실 또는 정지. 그다음에 교육입니다. 교육. 요 구는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아동학대에는 이 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동이니까 뭐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동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또 하나는 가폭에서는 이 긴급 임시조치를 하면 이거를 하면 반드시 임시조치를 신청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경은 신청하고 검사가 이제 청구하는 거죠. 근데 아학에서는 제지는 빼고 이 세 가지에서 여기까지 이걸 하면 반드시 임시조치 신청 청구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입법권자가 가폭보다 아동학대를 더 중한 사항으로 보는 거죠. 이 아동은 진짜 뭐 어떻게 대항할래야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더 반드시 필요적인 임시조치 신청 청구를 더 크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빼고 나머지가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저 가폭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됐는데 내년 1월 21일 시행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이제 안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이제 대폭 이게 뭐 개정됩니다. 개정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올해 시험 꼭 붙으셔야 한다. 자 그래서 자 26번 보시면 1번은 틀렸는데요. 뭐가 틀렸냐면 자 1번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응급조치에는 재격, 이제 아동학대니까 이 제보통이 아니라 재격 보이잖아요. 응급조치에는, 그러니까 1번 두 번째 문장을 보고 있습니다. 응급조치에는 제지, 격리, 그 다음에
보호시설 인도, 그다음에 의료기관 인도 등이 있는데 3호 보호시설 인도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뭐냐면 가폭에는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가폭에 이 보호시설 인도에 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아동학대는 없어요. 뭐 어떻게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까? 아동인데. 그래서 해설 보시면 이런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아동학대법에서는 피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라. 그리고 피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폭에서는 보호시설 인도하려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동학대에서는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자, 3번도 틀렸습니다. 3번 긴급을 유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경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판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경은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사경이 행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에는 격백통입니다. 그래서 뭐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이것은 저기 응급조치에 들어가는 거죠. 응급조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긴급 임시조치에는 격백통입니다. 격백통.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자, 27번 경비경찰 조직 운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조직 운영의 원리, 운지부치체.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운지부치체, 조직 운영의 원리, 그다음에 운지부치체, 지휘관 단일성, 부대 단위 활동, 치안 협력성, 체계 통일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자, 1번 의사결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위해 결정 과정을 단일화해야 된다. 이 단일화는 집행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정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 지휘관을 단일하게 지휘관을 한 명만 둬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결정은 다수가 참여해서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그러나 집행에 있어서는 지휘관을 한 명을 둬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입니다. 자, 2번 임무를 중복 부여해라? 말도 안 되죠. 임무 중복 부여하면 뭐 난리 나죠. 개 난리 나죠. 혼란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계 통일성 원칙에 반합니다. 임무를 중복 부여하면 안 됩니다. 자, 4번 부대 단위로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 단위 활동 원칙이 이제 그런 겁니다. 부대 활동의 성패가 지휘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지휘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부대 단위 활동의 원칙이고요. 자, 28번 선거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을호 경호 대상자이고 대통령 당선 확정된 자는 갑호. 그렇죠? 당선이 확정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과 이제 버금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갑호가 되는 거죠. 당선이 확정되면 갑호, 선거 후보자일 때는 을호. 맞습니다. 자, 2번 대통령 후보자의 신변 보호는 후보자 등록일의 다음 날부터,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치사한 문제인데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만든 지문이 아니고 공제기본서에 있는 지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요. 자, 대통령 후보자 신변 보호도 후보자 등록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시선정범. 그래서 대통령 선거 기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고 신변 보호는 그냥 후보자 등록일부터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3번 국회의원 후보자의 신변 보호는 후보자가 경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경호를 원할 때, 후보자가 원할 경우 일정한 직원을 대기시켜서 유세 기간 중 근접 배치합니다. 자, 4번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하나여 할 수 있다. 이게 왜 틀렸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뭐냐면 사시선정법에서 선이 대통령 선거기간,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의 전일까지 하나여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만 맞는 말입니다. 다른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의원의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번 지문이 일부에는 맞고 일부에는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29번 테러 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2번은 이걸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국가 중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합방위법상 국가 중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경찰청 훈령상에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국가 중요 시설은 각급, 낙급, 다급으로 나누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A, B, C로 나눕니다. 근데 각급, 낙급, 다급이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 정의가 가결, 나중, 다재, 단상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결정적인 영향, 중대한 영향, 그다음에 제한된 단기간 상당한 영향이에요. 그래서 가결, 나중, 다재, 단상인데 여기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A, B, C인 거죠. A, 가결. 그러니까 A인데 A로 연결하지 말고 가결, 나중, 다재, 단상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결, 나중, 다재, 단상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거를 다중이용 건축물에 A, B, C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 29번에 1번, 2번을 보면 자 1번은 중간에 중대한이 나와요. 중대한. 그래서 가결, 나중, 국가 중요시설로 보면 낮급이고, 이 테러 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여기에 다중이용 건축물로 봐서는 B급이에요. B급.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끝을 보시면 분기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가 아니고 여기에 이 A, B, C급에 대해서 서장의 지도 점검이 있는데 서장의 지도 점검이 분반반입니다. 분반반. 분기 3개월에 한번, 반기 6개월에 6개월. 분반반. 그 다음에 서장의 FTX는 선별해서 분기 한번. 선별해서 분기. 그러니까 서장의 지도 점검은 분반반. 서장의 FTX는 분.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분반반. 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분은 A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반반 분. 그래서 가결, 나중. 그러니까 B급이잖아요. B급. 그렇죠? B급이기 때문에 분반반, 반기입니다. 반기. 분기가 아니라 반기여서 틀린 지문이고요. 1번은. 자, 2번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만 시 제한된 지역, 단기간, 상당한.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로 따지면 다급이고, 이 다중이용 건축물로 따지면 C급이에요. C급. 그래서 반. 그래서 그것은 반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반반, 다급, 분반반. 자, 3번. 경찰서장은 관할 테러 취약시설 중 선정하여 분기 1회 이상 대테러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대테러 FTX를 실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30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